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건강한 노년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1년 한국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4.7세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90세까지 사는 것이 이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 거죠. 실제로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70세인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정기검진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십니다. 다른 한 분은 병으로 고생하시며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하십니다. 둘 다 90세 이상 사신다고 해도 누가 두 번째 분처럼 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겠죠?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70세부터 좋은 생활 습관을 지키세요. 왜 하필 70세일까요?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65세에서 70세 사이가 우리 몸의 노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몸의 여러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70세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그만두는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70세가 되면 이분들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보면 마음이 평온하고 차분하시며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감정의 안정은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상 밝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어르신들은 행복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장수의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옛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은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 진실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면 몸도 균형을 이루고 혈압이나 심장박동, 그 밖에 여러 신체 지표들도 안정됩니다. 반대로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부담이 생깁니다. 화가 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갑자기 혈압과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태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동양 철학은 예로부터 정신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어르신들은 오래 사실 뿐만 아니라 더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사십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차분하게 사는 것으로 많은 병을 피할 수 있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70세가 되면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정기건강검진은커녕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껴도 병원에 가서 검사받기보다는 참는 것을 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루는 습관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작은 문제를 놓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점점 큰 문제로 발전하고 최악의 경우 생명에 관계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방치해서 악화된 후에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70세부터는 건강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습관을 들이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전문가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한번 병이 진단되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건강관리에 적극적인 어르신들은 수명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향상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병을 걱정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풍요로운 노년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70세가 되면 격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분들도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은 면역 기능 향상, 뼈 손실 예방, 심장 기능 개선, 혈압 안정, 혈당 조절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점을 어르신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격한 운동이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의 힘과 지구력이 필요한 등산은 어르신들의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70대 많은 분들이 이것이 관절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고 나중에 통증이나 움직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등산을 계속합니다. 마찬가지로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처럼 빠른 속도와 반사신경이 필요한 운동을 아직도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많은 잠재적 위험도 따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탈구, 염좌, 심지어 넘어지는 것 같은 가벼운 부상도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격한 운동을 추구하기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같은 부드럽고 적당한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안전할 것만 아니라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뼈와 관절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 70세가 되면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강한 맛을 위해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는 습관을 계속 유지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관장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순환계에 큰 부담이 되고 혈압이 올라가며 신부전이나 뇌졸중 그리고 콩팥 합병증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동물의 내장이나 기름진 고기, 튀긴 음식 또는 전통 요리 등 지방이 많은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혈관이 막히거나 동맥경화,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 요인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동맥경화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동맥경화란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여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상태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신진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만은 제2형 당뇨병과 직접 관련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지방이나 칼로리를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대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방 식단과 채소, 통곡물, 식물성 단백질 중심의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70세부터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르신들이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70세가 되면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수면이 면역계와 신경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을 새우면 몸의 휴식과 재생 시간이 줄어들어 면역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와 함께 면역력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면 부족으로 인해 감염병이나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밤을 새우면 자연스러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고 수면 조절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이 교란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수면을 방해하고 인슐린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위험도 높입니다. 수면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밤늦게 자는 습관이 있는 어르신들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리기 쉽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찍 자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적절하고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면 어르신들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심장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며 대사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70세가 되면 담배와 술을 끊습니다. 담배와 술은 어르신들의 건강, 특히 나이에 따라 몸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시작하는 70세 전후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이 두 습관 모두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수명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담배의 영향을 보면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든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폐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몇 배나 높다고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담배로 인해 생기는 흔한 병 중 하나로 호흡 기능을 손상시키고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란셋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흡연 습관이 있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수명이 5년에서 10년 짧다고 합니다. 게다가 흡연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더욱이 어르신들의 음주도 많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어르신들은 간질환, 특히 간경화나 간암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알코올 대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에 알코올이 오래 남아 중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음주는 중추신경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인지장애의 위험을 높입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의 다른 연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알코올 섭취가 기억 상실을 가속화하고 중증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담배와 술을 함께하면 심장질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니코틴과 알코올 모두 동맥에 나쁜 영향을 주고 혈류를 감소시키며 고혈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조직을 재생하고 손상에서 회복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뇌졸중이나 조기 사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몸이 장수할 수 있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허벅지가 굵은 사람입니다. 임상영양학 연구에서 허벅지 크기가 장수의 예측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허벅지 둘레가 약 56.7cm인 사람들은 세포 노화와 관련된 중요한 지표인 텔로미어가 길고 허벅지 둘레가 약 48.1cm로 작은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둘레가 큰 사람은 다른 그룹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43% 낮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독립적인 연구에서는 허벅지 크기가 5cm 클수록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18% 감소한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허벅지 둘레가 큰 것이 건강,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허벅지가 큰 사람은 근육량이 많은 경우가 많고 이 근육량이 신진대사를 유지하고 순환계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벅지 부분의 근육은 인슐린 균형을 개선하고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줄이고 특히 혈압 유지와 심장병 예방에서 순환계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바이올로지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밝혀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걷는 사람은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젊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걷는 속도와 몸의 노화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백혈구의 텔로미어 길이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 캡으로 DNA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노화 과정이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걷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천천히 걷는 사람에 비해 텔로미어가 현저히 길다고 하며 걷는 속도가 세포 노화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빨리 걷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젊은 경향이 있고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빠르게 걷기가 순환계를 강화하고 심혈관 기능을 개선하며 더 효율적인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레스터 대학 연구에서는 빠르게 걷는 사람은 심장혈관 건강 상태가 좋고 혈압, 비만과 관련된 병에 걸리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것으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병 예방에 중요한 요소인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건강한 종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베이징 중의의학대학 동방병원 노인과 주치의인 니제 박사는 나이에 따른 근육 쇠퇴에 대해 중요한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서 근력이 점점 떨어지면 낙상이나 뼈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근육량, 특히 종아리 근육을 평가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근육 소모, 즉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는 상태의 위험을 평가할 때 황금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종아리 둘레가 34cm 이하, 여성의 경우 이 수치가 33cm일 때 그 사람은 근감소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움직임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골밀도 감소, 골절 위험 증가 등 다른 많은 심각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골다공증 같은 만성질환 위험 증가로 인한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노인학저널의 최근 연구에서도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노화와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병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근감소증이 증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뚜렷한 징후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종아리가 작고 약해진다는 징후를 느낀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적절한 조언과 치료를 받으세요. 또한 리제 박사는 어르신들이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걷기, 가벼운 무게 들기, 균형 운동 같은 간단한 운동은 근육 건강을 개선하고 넘어질 위험을 줄이며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량을 평가하기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악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도쿄 종합병원 순환기내과 부장인 야마다 타카시 박사는 손의 악력이 심장 기능의 질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을 내보내는 능력이 감소하고 조직이나 장기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몸의 체력이 떨어집니다. 악력이 약한 것은 심혈관계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악력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악력 킬로그램을 체중 킬로그램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합니다. 결과가 50 미만이면 경계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심정 건강 상태를 확인받으세요. 예를 들어 악력이 30kg이고 체중이 70kg이라면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30 나누기 70 곱하기 100은 약 42.8. 이것은 추가 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수명은 더 많이 자기 자신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장기간 금연하고 과음하지 않으며 활동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하며 규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심혈관 질환, 암, 만성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평균 수명은 평균 6.3년에서 4.2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1이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이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코멘트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